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코롱티 지진 코롱생명과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코롱생명과 코롱티 지진을 최소 2027년까지 가져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랜 시간을 좀 두고 보는 종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 단톡방에서 우리 디모드 임보사님께서 IR 레터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IR 레터를 좀 보고 갈 건데요. 22년 4Q IR 레터입니다. 그럼 보면은 이렇게 표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던 거랑 일반적으로 보던 거랑 조금 다르죠. 여기 이제 분기 실적 자료도 이제 매번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 그 뭐죠? 우리가 이제 뭐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거를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주진도 이런 걸 할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얘네는 이 친구들은 IR 배터리얼 없죠. 1년에 한 번 정도만 뭐 지내 뭐 얘네는 좀 외국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홈페이지가 좀 변화됐네요. 아니군요. IR만 IR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런 게 있을까요? 18년도 나온 게 이제 마지막이고요. 어쨌든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IR 레터를 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그 주의 깊게 본 거는 딴 건 아니고 여기 부분입니다. 23년 이글이글입니다. 이글이글. 그럼 이게 뭐였냐? 원래는 뭐였냐?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리치 앤 파머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페이머스인가 이게? 페이머스라고 있나요? 뭔가 왜 저는 조금 스페링이 뭔가 모자란 것 같죠? 어쨌든 그랬는데 뭐 레터 내용을 잠깐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비 환수 취소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손익 대응 관련돼서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수율 향상 등과 같은 내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객사와 협의를 통한 판가 인상 등 손익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관리 종목 해제 여부 요거 이제 중요하죠. 법인세 차감 전 사업 손실률 50% 초과 이에 관리 종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 결과 감사 결과 보고 제출 시 법인세 체감 전 사업 손실률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리 종목을 탈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바이오텍 CMO 사업 관련 진행 사항, 현재 세포치료제, 유전자 변형 세포치료제 및 엑소좀 등 기존의 유전자 치료제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트랙 리코드를 축적 중에 있고요. 고객이 각 개발 단계에 적합한 엔드투엔드 CDMO 서비스를 통해 추후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되게 이게 뭐 엄청난 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수주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벤처 회사에서 요청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세포를 이제 만들어주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뭐 이렇게 코오롱 생명과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약자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취소해소 2심은 진행 중이고요. 3월달 경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보사 장기 추적 조사 관련 사항 점검 체크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인보사 투여 대상 3,700건 이상의 장기 추적 조사는 큰 이슈 없이 진행 중이고요. 조사 관련된 사항 매년 식약처에서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외부에서 우려하는 안전성과 관련된 심각한 사항에 대한 이슈는 발병하지 않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제가 지금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는 멤버십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법정에 가서 들었던 얘기를 좀 읊어놓은 게 있는데 생각보다 인보사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롱생명과 후속 파이프라인 2031 지금 1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통증 완화 또는 치료용 조성물 관련 특허 2건을 추가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비임상 기전 및 투여법 확장 연구, 시료 생산 공정 개발 및 분석법 확립. 요거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대규모로 들어갈 때 그 FDA에서 원하는 걸 낼 수가 있습니다. 투여 환자 장기 안전성 관찰 연구 등록을 22년 3Q에 했고요. 중간 보고서는 2023년 2Q에 확보 예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사이에 요게 아마 나올 거 그러니까 중간 보고서가 나오면 아무래도 언론에 한번 때려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주총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회사 측에 또 요청을 해봐야 되겠죠.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확보 예정은 24년 내년 24년이니까 내년 1Q죠. 그러니까 지금 2031가 이제 조금 가시권에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 되려는지. 그다음에 이제 3021 독성 실험 중이고요. 백신이야 바이러스 용도 관련 추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302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그 암 관련된 걸 텐데 요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진 않네요. 뭐 분기 뭐 실적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본 것은 요거 인보사 장기 추적 관리 부분하고 관리 종목 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23년 이글이 22년 4Q부터 나왔다는 게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목록을 한번 볼까요? 왜 이글이라고 했을까? 21년 4Q에 또 바뀌었을까요? 안 바꿨거든요. 아니네. 요때도 바뀌어서 나왔네요. 이글 저게 뭐 요번 회사 목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롱생명과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봉인데요. 연봉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요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연봉의 5년선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결국에는 5년선을 돌파하고 가야지 5년선 지지 맞고 뭐 난리 부르스 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잘 있다가 결국에는 여기 이제 중간 가격 라인 언저리 쯤에서 시작하고 돌파하면서 여기 이쪽 부분 윗꼬리 라인들을 다 돌파를 했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이제 2015년도에 상당히 큰 시세를 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쭉 떨어져서 2019년도에 인버터 사태 맞고 전저점 라인이죠. 최저점 라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2,700원 라인인데요. 11,000원까지 떨어졌었죠. 요때 1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평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이제 5개의 이 5개 봉의 중간 가격이 5년선인데요. 지금 5년선이 29,920원 라인에 있는데 지금 현재 1월 종가상 31,850원짜리에 있습니다. 지금 연봉이 그 1년 중에 지금 양봉으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잘 지켜서 이제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라인은 얘가 연봉상의 종가를 최소한 29,050원짜리 위에서는 끝내줘야 된다. 29,050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9,050원에는 끝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가격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35,500원, 35,550원 자리를 35,550원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끝내주면 이렇게만 되면 다음 2024년에 그 5년 선이 이렇게 이제 돌아요. 이렇게 윗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갈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하는지, 그래서 연봉의 올해 유치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고 여기 한번 떨어졌다가 이런 이 년도에 다시 여기, 그러니까 24년, 25년도에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갈 수도 있는데, 연봉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이렇게만 해도, 요렇게만 해도 이게 이제 쌍바닥 효과가 되는 거예요. 5년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빵 하고 치고 나가서 고점 돌파를 한다면 이거 쌍바닥 됐다라고 보고 인정하고 이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월봉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연봉에서 봤을 때 5년선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5년선은 월봉에서 60개월 선입니다. 60개월 선. 그러면 지금부터 60개월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요 라인 정도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2018년 2월달 흐름인데요. 아직도 보면은 여기 이제 봉이 생기겠죠. 새로운 봉이 생기고 이 봉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 봉이 지금 나가면 종가 94,000원짜리가 나갑니다. 이게 이평선이 종가의 평균이잖아요. 예, 단순을 지금 제가 쓰고 있으니까 단순 평균이니까 60개월 선은 무조건 계속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계속. 얘가 주가가 여기 올라가더라도 계속 내려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내려가는 거를 붙잡고 올리려면은 최소한 여기 박스권 상단 라인 정도, 이 상단 라인에 종가를 갖다 붙여놔야지 얘가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발현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얘가 본격적으로 60개월 선을 위로 잡아 당기려면은 최소한 이렇게 앞으로 14개월, 1년 2개월 정도가 지나서 여기 있는 주가들이 싹 다 빠져나가고 주가가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면 14개월 동안까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한 6만 원 선 정도에 올라와 있다면 이제 60개월 선이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평선이 위에 있는 것과 이평선이 아래에 있는 것은 매우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위평선이 위에 있으면 여기 맞고 저항 맞고 떨어져가지고 밑에 라인에 지금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하나같이 전부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뭐부터 잡아야 된다? 5개월 선부터 잡아야 되겠죠. 뭐 어떤 분들은 6개월로 이렇게 보시고 여기를 6, 12, 뭐 24, 60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5개월 선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가장 좋은 흐름은 주가가 그냥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25,550원짜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위아래로 몇 개월만 쉬어주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몇 개월만 쉬어주면은 5개월선이 내려오다가 그냥 이렇게 평평해져요. 평평해지면은 이제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게다가 이제 관리 종목 탈피 관련된 부분이 내년 뭐 언제 나올까요? 3월, 2월 중순, 뭐 2월 뭐 넘어가면 이제 한두 달 남았죠. 그럼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관리 종목 탈피 되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탄력받고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만간 5개월 선은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는 뭐 딱히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일봉이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주봉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이네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뭐 오픈 카톡방에서도 많이 나가시고 뭐 힘들다 막 이러면서 나가셨는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이에요. 한 달하고 일주일 동안 빠졌던 주가를 단 한 주에 이렇게 올려 붙이는 게 이게 주식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렇게 올라왔던 거를 그냥 한 주에 빼버리는 것도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는 모습은 얘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바로 급격하게 세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로 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세워준 흐름이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를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 한 33억 정도밖에 안 터진 그런 흐름이지만 그래도 나름으로는 뭐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모습이 코롱생명과학이 가지고 예전에 만들어놨던 모습과 조금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여기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죠. 이때가 2019년도니까 이때 뭐 국정조사하고 뭐 맨날 뉴스에 나오고 뭐 막 지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뭐가 터졌냐면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2020년도 3월이죠. 팬데믹이 터지고 인보사가 임상됐다라고 이제 돼서 10,000원짜리가 50,000원이 갔습니다. 여기가 5배가 터진 자리예요. 그리고 주가가 쭉 횡보를 했습니다. 뭐 여기 정도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뭐 하락이 가능한 라인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올라왔던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자리 정도를 얘가 지켜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런 식으로 개파락으로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죠.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었다가 정배열이 이제 무너지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이제 하방으로 이제 하방으로 확산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었어요. 이때 뭐 떨어진 이유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들어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는 요렇게 이제 그 인보사 행정소송 결과랑 그 다음에 뭐에 또 뒤로 가고 그래 얘는 행정소송 결과랑 그 다음에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행정소송이 졌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에 이런 거래대금이라면 충분히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렇지 않고 밑에 하단을 지지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61선 돌파하고 이제 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도 61선을 돌파할 때 흐름을 본다 그러면 여기가 61 가격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얘가 떨어지고 61선 돌파하기 편한 자리에서 돌파한 다음에 이거 싹 다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61선 돌리는 자리까지 딱 와버리고 바로 돌려서 나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평선들을 한번 보세요. 위에 61선 오늘 이제 맞았고요. 그 다음에 481선 있고 그 위에 1001선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쉽게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돌파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더 이상 못 간다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느 정도 구간이냐면요. 아까 처음에 봤던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구간에서 지금 여기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나왔던 이 결과값 정도 자리 정도에 얘가 지금 여기를 일자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왔던 대로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바닥 잡는 구간을 마련해주고 한번 돌파하고 옆으로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었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얘가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 떨어지는데 여기에 절반을 유지하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밑에 라인까지 확인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건지 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 대로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대로 좋습니다. 매물이 많이 격격히 쌓여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작은 수급으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사람이 기술적 분석을 완벽히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 이평선이 전부 다 모여 있다면 월요일 날 뉴스가 나와서 바로 갭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냥 막 가는 거죠. 예, 막 가서 뭐 여기 36,000원, 뭐 여기 37,000원, 8,000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지금은 조정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1선 돌파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61선 돌파하려면 지금 61선이 60일 전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내려오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최소한 여기 정도까지는 떨어져 줘야 되겠죠. 요 정도. 지금 가격이 여기 라인이니까요. 여기 이쪽 라인 정도니까 오늘 종가가 여기니까 여기면 내가 빠져나가고 내가 들어오고 얘가 빠져나가도 이평선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신에 이 28일이라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주가로 들어와도 빠질 확률이 매우 높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급격하게 높은 가격에서 뚜둑 떨어진 가격이 여기까지니까 요렇게만 본다 그러면 요렇게 볼 수 있겠죠. 한 8일. 그럼 일주일하고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20일에 연휴 지나고 설 연휴 지나면 거의 1월 말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1월 말 정도 되는 시간에 얘가 이 주가가 만약에 여기 위에 요 자리 정도 뭐 34,000원에서 32,800원 요 사이 정도에 있다면 이평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대신에 여기서 횡보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에 61선을 깨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매물이라고 하기에는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봉으로 며칠간 쌓아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얘는 이제 쭉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횡보를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요 자리 정도로 이제 그 이평선 지지가 확인을 할 정도로 이제 내려와 가격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 라인보다 본전에 오지 않았거나 혹은 뭐 감내할 수 없는 손해 이상이라면 지금 뭐 홀딩하는 수밖에 없죠. 대신에 떨어질 때 내가 현금이 있다면 조금씩 주워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더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고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관리 종목 해제라는 어떤 이슈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의 관계로만 보더라도 이 28일이면은 약 한 달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월 뭐 한 중순경, 하순경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3월 며칠 날에 3월 한 중순경에 주총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고전이면 얼추 날짜 맞거든요. 그럼 28일 동안에 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61선이 이렇게 탁 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동안의 이평선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요 사이권으로 이평선들이 전부 모여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를 돌파해서 나간다면 강력한 힘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얼마나 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뭐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뭐 엄청 샀느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엄청나게 팔았죠.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인 보유 수량이 45만 주였는데요. 이때가 이제 최저점이죠. 이때가 15만 주예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30만 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15만 7천 주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보유 수량으로만 친다면은 엄청 많이 산 거는 아니네요. 이렇게 보면 이때가 15만 8천 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인은 팔 만큼 다 판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인이 요때 한 15만 4천 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더 이상 빼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빼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한 여기 2만 얼마 전에 저점 찍었던 25,550원짜리 정도, 여기는 좀 이제는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 밑을 깨기에는 그 전에 들고 있었던 라인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저는 좀 깨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별로 안 샀네요. 뭐 최근에 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다 프로그램으로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은 일단은 이렇게 차트를 보면 안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차트 보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던데 뭐 그분들은 그런 거고요. 일단은 가장 연봉으로 뭐 볼 필요가 없죠. 일단 5년선 잡은 건 좋은데 여기 2년 동안에 뭐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요. 월봉도 크게 의미가 없고 주봉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주봉에서 보면 20주선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지금 얘가 새롭게 태어나고 나서 20주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됐거든요, 아직. 근데 이제 12주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일봉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코오롱 티슈즈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들어왔던 이 물량이 2년, 1년, 2년, 3년이죠. 3년간의 어떤 거래 정지를 딛고 여기 올라왔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가 4월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는 신규 종목으로 보고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일 동안 팔았고요. 외국인의 최저 수량이 그래도 300만 주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290만 주 정도 보이죠? 근데 지금 307만 정도 되니까 한 13만 주 정도? 13만 주 정도 지금 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295, 307, 295, 12 정도, 12만 주 정도 사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보유 수량에 와 있으면 이제 좀 짜증나니까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얘는 아직 조금 이평선으로만 본다 그러면 61선 여기 있기 때문에 61선까지 가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61선이 진짜 61선이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이틀이 부족한데 거의 찐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61선이 이제 조만간 이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요번에 61선을 한번 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인가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1,700원 자리가 이제 걸리는 자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계산하기 나름인데요. 1,700원으로도 잡을 수 있고 여기 밑꼬리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12월 2일 밑꼬리인 저가 라인 1,650원 요 자리가 지금 걸리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를 돌파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간다 그러면 이런 최고가전 윗꼬리 라인 정도까지 11,750원.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61선이 있기 때문에 올라와도 어딘가에선 또 두들겨 맞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오픈 카톡방에 계셨던 이제 티슈진 목돈 주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지난번에 오픈 카톡방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하신 거 보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자리를 찾는 분이 있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보다 엄청난 고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매우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해서 요렇게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쌍바닥 들어올 때 매수하려고 지금 현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올라가면 좋고 여기서 조정 받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제까지 흐름만 본다 그러면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또 음봉 달고 막 하면서 약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신에 코롱생명과학이랑 코롱티슈진이랑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발맞춰서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 얘만 병신처럼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오를 때 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1,75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여기까지 가면은 정말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고요. 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형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3월 이전까지는 어떤 큰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한 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세 주 동안 떨어졌던 걸 오늘 한 주로 모두 메꿨고요. 뭐 이것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저가 라인에서 뭐 이걸 이제 샛별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샛별형 비슷한 흐름으로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락 가능성이 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 바닥 잡기 위한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봤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점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저점까지 확인 테스트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어느 라인에선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5일선입니다. 이게 5일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여기까지 올해 내에 뭐 단숨에 돌파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3월부터 뭐 올해 말까지는 언제든 이슈 한두 개는 지금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슈가 터져서 우리 쪽에 좋은 방향이 된다면 이런 라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주가의 어떤 방향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윗꼬리의 한 중간 라인 정도인 한 16,000원 뭐 요 정도 자리만 일단 잡아주고 결국에는 여기 25,000 뭐 요런 자리 26,000원 자리 정도를 이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정상 궤도로 갈 수 있겠다. 얘가 만약에 올해 26,000원 간다 그러면 5일선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서버릴 겁니다. 연봉으로. 그래서 조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코롱생명과학과 코롱티슈진을 보자.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함 K였습니다.